엄마가 만약 안 되시면 집은 누가 가져가지? 여러분, 이게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실려간 날 병실 문 앞에서 들은 제 아들과 딸의 대화였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67년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부산에 사는 박정숙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건강에도 자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췌장에 덩어리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췌장, 그거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췌장암 3기였어요. 손에 든 진단서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 창밖 풍경이 전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준혁이는 회사 야근이고 딸 지영이는 아이들 학원 픽업이 바쁘다며 대화를 계속 미뤘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정말 바빠요. 이틀을 기다려서 겨우 온 가족이 모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단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대. 그때 들린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간병은 누가 해요? 저는 회사 다녀야 하는데. 엄마 아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내 생명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과 간병 걱정이구나. 저는 30년 넘게 가족들을 돌봐왔어요. 아들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딸 애들 봐주느라 제 무릎도 다 닳도록 했는데 엄마, 그럼 보험은 얼마나 나와요?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한 거였어요. 제 아픔이 아니라 보험금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 내가 가족한테 짐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알겠어. 내가 혼자 할게. 시중은행에 가서 30년간 모아둔 적금을 해약했어요. 3천만 원, 제 평생 돈이었어요. 보험회사에도 전화했어요. 암 진단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준혁이가 옆에서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다 처리하시니까 우리가 편하네요. 편하다고요? 내가 암에 걸려서 편하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가족들에게 편리한 엄마였구나.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첫날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병실에서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폐암 2기, 이순자 할머니는 유방암 재발이셨어요. 가족들이 안 와요? 바빠서요. 아이고, 우리 처지가 다 똑같네. 그분들이 저보다 먼저 깨달은 진실을 들려주셨어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 노릇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남이 더 따뜻할 때도 있어. 간병사 미영 씨는 제가 혼자 온다는 걸 알고는 더 챙겨주셨어요. 할머니, 혼자 오시면 안 돼요. 항암 받고 나면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혈연도 아닌 분이 제 걱정을 진짜로 해주시는 거였어요. 치료비 마련하려고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3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짐스러워한다. 암에 걸렸다고 하니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돈이다. 혼자 병원 다니는 게 서럽다. 누구 하나 진짜 내 아픔을 걱정해주지 않는다. 30년 전 제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도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치료비였거든요. 어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병은 누가 해요? 저는 회사를 다녀야 해서 30년 전 제가 했던 말들을 지금 제 가족들이 저에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업보구나.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온몸이 아파서 침실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혁이와 지영이가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보니 엄마가 만약 안 되시면 집은 누가 가져가지? 유산은 반반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보험금은 얼마나 나올까? 장례비 빼고 나면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대로 쓰러졌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진짜 걱정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괜찮지 않아. 너희들이 내 유산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게 30년 전 내가 할머니한테 그랬듯이 너희들도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구나. 시어머니 일기장을 봤어. 내가 얼마나 매정했는지 알겠더라. 그런데 그때의 나처럼 너희들도 내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지?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30년 넘게 너희 키우고 뒷바라지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제일 먼저 걱정한 게 치료비였어. 내가 죽으면 유산이 얼마 남을지 계산하고 있었잖아.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회사에 얘기해서 항암 치료날만큼은 함께 병원에 와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지영이는 손자들과 함께 병문안을 왔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우리가 할머니 보살펴 드릴게요. 며느리 수진이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저는 시어머니 제사 때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이제야 마음을 알겠어요. 죄송했어요. 암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때로는 이런 아픔이 필요한 건가 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다면 제발 치료비나 간병 걱정보다 그분의 마음을 먼저 걱정해 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무서우시죠?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건강할 때 가족들에게 진짜 마음을 표현하세요. 늦기 전에 말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가족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